모두가 잠든 새벽 얇은 잠옷 차림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4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완벽한 실루엣. 준노 씨, 들어올래요? 그녀의 은밀한 초대. 유부남인 저는 과연 이 방문을 열었을까요? 그 비밀스러운 선택을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결혼 3년 만에 찾아온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처럼 느껴졌습니다. 출산 후 3개월, 우리 집은 행복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차가운 냉동고 같았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호르몬 때문이라고, 산후우울증 때문이라고 의사 선생님은 말했지만 매일 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저를 거부하는 아내를 이해하기엔 저 역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반기는 건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쉰내 나는 빨래 더미, 그리고 목이 쉬도록 울어대는 아이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문 너머로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날카로운 비명뿐이었습니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숨막혀 죽겠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죄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어디에도 제가 쉴 곳은 없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내보다 제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 몰래 입주 도우미를 신청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했습니다. 센터에서는 경력 15년 차의 베테랑 이모님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머리가 희끗하고 몸집이 푸근한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을 상상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집,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넉넉한 품이 그리웠을 뿐입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구원투수가 도착했다는 생각에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제 상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오기로 한 이지원입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그녀는 이모님이라기보다는 누나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 외모였습니다. 나이는 45이라고 들었는데 겉보기엔 기껏해야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질끈 묶은 긴 생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피부는 맑았고 눈매는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태가 웬만한 20대보다 고왔습니다. 저는 순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황급히 슬리퍼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들어온 지 불과 반나절 만에 집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거실을 꽉 채우던 쿰쿰한 냄새가 사라지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에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이 실려왔습니다. 난장판이던 거실이 정리되고 싱크대에서 반짝반짝 광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울컥하게 만든 건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음식 찌꺼기로 채워졌던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무친 나물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준노 씨, 퇴근하셨어요? 식사부터 하세요. 많이 힘드셨죠? 앞치마를 두른 그녀가 국자를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평범한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팠는지 모릅니다. 아내에게서, 아니 그 누구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위로였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 아이 분유를 타는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능숙한 손길, 아이를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 그리고 조곤조곤 아이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 우리 집에 엄마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내가 생긴 것 같다는 불경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잠이 들었다가 목이 말라 새벽 2시쯤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려는데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거실 한가운데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렸는지 품에 안고 둥가둥가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실크 잠옷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베란다 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실루엣을 비췄습니다. 얇은 천 너머로 비치는 풍만한 가슴의 곡선과 잘록한 허리 라인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낮에 보았던 단정함과는 전혀 다른 농밀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성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지독하게 관능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이를 토닥이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이 그녀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준노 씨, 깨셨어요? 나직하게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고막을 타고 들어와 온몸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10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보며 가슴이 이렇게 요동치는 건 그것은 육아에 지친 아빠의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수컷이 냄새를 맡은 위험하고도 명백한 본능이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안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거실엔 저와 그녀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잠옷 위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가 달빛을 받아 유난히 희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유령처럼 지냈지만 거실과 주방은 아이러니하게도 신혼집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설레는 제 자신이 역겨우면서도 도저히 그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지원 씨가 장을 봐야 한다며 채비를 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차 키를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트에서 우리는 영락없는 부부였습니다. 카트를 밀고 나란히 걸으며 저녁 메뉴를 의논하고 아이 기저귀를 고르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식 코너의 아주머니가 새댁이 참 곱네, 남편이 복받았어 하며 덕담을 건넸을 때 저는 아니라고 부인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오해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원 씨도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제 팔에 슬쩍 손을 얹었습니다. 그 가벼운 터치 한 번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동선이 겹칠 때마다 그녀의 몸이 스치듯 닿았습니다. 찌개 냄비에 보글거리는 소리, 도마 위를 두드리는 칼질 소리, 그리고 지원 씨의 나직한 웃음소리. 그것은 제가 결혼 생활 내내 그토록 갈구했던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안방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당장의 따뜻함이 너무나 절실했으니까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이혼하고 홀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이 뭔지 알아요, 준노 씨. 텅 빈 집에 들어갈 때의 그 서늘함, 혼자 밥을 먹을 때의 적막함. 그 말을 하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 그 눈빛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하지만 똑같은 온도로 외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원 씨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어깨가 많이 뭉쳤네요. 제가 좀 풀어드릴까요? 괜찮다고 사양할 틈도 없이 그녀의 손이 제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딱딱하게 굳은 승모근을 꾹꾹 눌렀습니다. 아 하는 탄성이 저도 모르게 새어나왔습니다. 단순한 안마였지만 제게는 그 이상의 자극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셔츠를 뚫고 들어와 제 살갗을 데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준노 씨, 많이 힘들었죠? 그녀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안마하던 손길이 멈추고 그녀가 제 목을 감싸듯 어깨를 쓸어내렸습니다. 다 알아요. 아내분 때문에 마음고생 심한 거. 남자로서 사랑받고 싶었을 텐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말은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뇌관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제 고통, 남자라는 이유로, 가장이라는 이유로 꾹꾹 눌러 참아야 했던 서름을 그녀가 어루만져주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한 번 터진 감정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제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제 가슴에 맞닿았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인지 그녀의 심장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울림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원 씨,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비누 향기가 제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젖은 눈동자가 저를 삼킬 듯 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아내가 있었고 거실에는 저와 그녀뿐이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손을 놓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녀를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고 천둥 소리에 놀라 깬 아이를 겨우 다시 재우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지원 씨가 식탁에 앉아 와인 한 병을 따고 있었습니다. 준노 씨, 한잔 하실래요? 비도 오는데 잠도 안 오고 해서요.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이성은 이미 제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붉은 와인이 글라스에 채워지고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알코올이 들어가자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조금씩 느슨해졌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빗소리가 주는 고립감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평소라면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말을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원 씨가 제 아내였으면 좋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 공백을 메웠습니다. 실언이었다고 취해서 한 말이라고 수습하려던 찰나 그녀가 제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저도요. 저도 준노 씨가 내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해요. 그 말은 제 이성의 둑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석에 이끌리듯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방에는 아내가 자고 있다. 이건 죄악이다. 라는 생각은 그녀의 뜨거운 숨결 속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체온, 나를 원하고 있다는 그 강렬한 눈빛에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우리는 엉겨붙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의 방, 아니 도우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얽혔습니다. 그녀는 4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며 쪼그라들었던 제 남성성이 그녀의 손길 아래서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은 쾌락의 불쏘시개가 되어 더욱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기어이 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제 방이 아닌 낯선 천장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옆에는 지원 씨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간밤의 열기는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현실이 명치 끝을 찔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아내가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그녀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척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그 소리가 마치 단두대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내는 멍한 눈으로 저를 한번 쓱 보더니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물을 마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였습니다. 때마침 지원 씨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 준노 씨 일어. 지원 씨가 저를 부르려다 물을 마시고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물을 다 마신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와 지원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퀭한 눈, 헝클어진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경멸과 의심이 서려 있는 차가운 눈빛. 아내의 시선이 지원 씨의 목덜미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제가 남긴 붉은 흔적이 지원 씨의 목덜미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컵을 식탁에 쾅 내려놓더니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켰을까? 아니면 못 본 걸까? 확실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우리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아내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를 거실로 끌고 나온 아내의 표정은 건조했습니다. 화도 슬픔도 없는 무표정.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가 있을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왜 가느냐고, 언제 오느냐고 묻는 제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이 방에 들어가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과 함께 덜컥 내려앉는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집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저와 지원 씨 그리고 아이 셋이서 살던 집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내의 빈자리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웃고 더 살갑게 대화하며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지원 씨는 엄마가 없는 아이에게 더 지극정성으로 매달렸습니다. 준우야, 우리 준우 착하지. 아이를 안고 어르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돌아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가정이었는데, 하지만 그 행복은 훔쳐온 작물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불안은 스멀스멀 기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침대에 누워 서로를 탐닉했지만 격정적인 사랑이 끝나고 나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원 씨가 제 품에 안겨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노 씨,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부인께서 걱정 마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호기롭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양육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짓눌렀습니다. 무엇보다 7살 연상의 이혼녀와 살림을 차린다는 것에 쏟아질 주변의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만하자. 이혼해.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욕설이 날아올까, 울면서 매달릴까. 온갖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때
아내의 덤덤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서류 준비해줘. 너무나 쉬운 대답에 오히려 맥이 풀렸습니다. 아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리고 제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까지도. 아내는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크게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사람처럼요. 법원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는 길,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우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된다는 게 허무하기도 했지만, 이제 진짜 제 삶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을 한 다발 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원 씨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는 말도 차마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는 그녀에게 저는 꽃다발을 안겨주었습니다. 지원 씨, 이제 우리 숨지 않아도 돼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꽃다발을 받아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녀가 와락 제 품에 안겼습니다. 준노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우리는 현관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더라도 이 여자의 손만은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아이의 옹알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우리의 새 출발을 축복해주는 팡파르처럼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더 빠르고 건조하게 끝났습니다.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친 전 아내는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아이를 한번 안아보겠냐는 제 제안에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신이랑 그 여자한테 맡길게. 나보다 훨씬 잘 키울 것 같아서.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비정하다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엄마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게 아이를 위해서도 나은 선택이었으니까요. 물론 세상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도움이랑 눈이 맞아 조강지처를 벌였다는 수군거림이 뒤통수에 꽂힐 때도 있었습니다. 38세 초혼남과 45세 재혼녀, 게다가 핏덩이 아들까지 있는 복잡한 가정. 부모님의 반대도 예상대로 거셌습니다. 하지만 지원 씨가 밤새 열이 나는 준우를 간호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시고 제 얼굴에 3년 만에 다시 웃음이 돌아온 걸 확인하시더니 부모님도 결국 두 손을 드셨습니다. 내가 좋다는데 어쩌겠냐. 대신 잘 살아라. 남들 보란 듯이. 우리는 화려한 예식장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조촐한 언약식을 올렸습니다. 순백의 원피스를 입은 지원 씨는 그 누구보다 눈부셨습니다. 46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의 미소는 소녀처럼 수줍고 아름다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끼워주자 지원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준노 씨. 내 인생에 다시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하객석에 앉아있던 준우가 마마 하고 옹알이를 터뜨렸고 식장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 풍경은 여전히 따뜻하고 활기가 넘칩니다.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준우는 지원 씨 껌딱지가 되었습니다. 지원 씨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며 준우를 업고 다니느라 무릎이 시리다면서도 얼굴에선 행복한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현관까지 달려나오는 두 사람,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거실 가득한 아이의 웃음소리. 제가 그토록 꿈꾸던 평범하지만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지난주에는 새 식구가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나란히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지원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왔습니다. 나이 먹어서 주책인가 봐. 지금이 너무 행복해서 자꾸 겁이 나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꽉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겁내지 마요.
우린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사랑의 유효기간은 없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세상의 편견도 늦게 찾아온 사랑을 막을 순 없었으니까요. 차가운 빈방을 채워주던 낯선 여자, 이제는 제 인생을 사랑으로 꽉 채워준 나의 아내 지원 씨와 함께 저는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을 맞이합니다.